저는 고등학교 때 교내 소논문대회에 꾸준히 참가했는데요. 특히 1학년 때 썼던 소논문으로 2학년 때 대학교 연구실에서 R&D를 진행해서 심화 연구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분들이 소논문이나 연구를 하면서 성과뿐 아니라 실험 방법의 원리나 분석법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 학종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 친환경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분리수거 도우미를 맡으면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고, 과학 동아리 부장을 맡게 된 후 환경보호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학년 때는 폐목재로 바이오에탄올 합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소논문 쓰는 활동을 하면서 약품 취급법과 합성법, 규제 등 제가 좋아하는 화학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숙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주어지는 활동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계획해보고 실천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진취성, 자기주도성 등을 자기소개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면접을 볼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활동은 과학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과학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쳐서 부수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수 활동 특성상 관련된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지 계속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해당 이론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생각해보는 것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원리일까 궁금해서 가끔 생각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입시 전형이 INU 교과 전형이라 이런 경험이 도움이 더 많이 됐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서도 전공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적 이론을 종종 살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교 생활 3년 동안 자율동아리를 통해 매주 수학, 과학 문제들을 토론하여 풀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화학을 시작으로 과학 탐구 과목 예복습 노트를 작성하는 등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토론하여 푸는 습관이 면접에서 조리 있는 대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너지화학공학과라고 하는 학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또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두 학문 분야를 같이 배우는 학과예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연료 전지,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학문들을 고학년 때 배우고, 그리고 저학년 때는 기본적인 화학공학의 과목들, 화학, 그리고 물리, 그리고 생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그런 전공 과목들을 배우는 그런 학과가 에너지화학공학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가 면접 같은 거나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1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물리, 화학, 투 이렇게 많이들 안 하시고 선택을 많이 안 하시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화학 투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화학 투를 어떻게든 좀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물리를 또 선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화공과에 들어오시면 수학은 기본이고 화학하고 물리가 이렇게 또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아마 특히 물리 그리고 화학 투 이 과목들은 좀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이제 좀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천대학교의 이제 기초학습 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전공 과목을 듣기 전에 겨울방학 입학하시기 전에 겨울방학 때 수강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고등학교 때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전공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전공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그 활동을 한 것에 굉장히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전공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공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다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 그래서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뭐 글로써 리포트를 쓰고 해서 정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런 비교과 활동, 전공 동아리 활동의 그런 원리들을 아마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실 때 이제 자기소개서나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남들과는 차별되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돋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화학공학과의 그 큰 커리큘럼은 우리가 3가지의 그 커리큘럼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커리큘럼은 그 정통적인 화공 그 공정에 관한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재료에 관한 그런 그 과목으로 또 나눠져 있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바이오,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카테고리를 3분야로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졸업생들의 진로가 그 3분야에 맞추어서 보통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그 회사에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업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그리고 또 식품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의 진로가 가능한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또 보통 이제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제 기술직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 같은 곳, 가스공사나 뭐 이런 쪽 이렇게 공사 합동기업 같은 곳에 많이 또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에너지화학공학과를 선택을 하셔서 입학을 하신다면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려서 하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귀엽네. 뭐 이상한데 이거. 난 치즈베이컨 먹어볼까? 최고의 맛. 이건 뭐지 건데? 쟤 진짜 일관된 취향 쩔어. 왜 이걸 영상으로 찍는 거야? 그냥 너가 신기하게 잘 뿌리길래. 당연하지. 원데이 6 카페인. 아. 이제 가게. 지금도 찍는 거야? 네. 퇴근하는 것도 찍고. 이것이 브이로그라고. 야, 재밌다. 약간 해서 적성에 맞으면 유튜버는 하려고요. 나쁘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 해야지. 천천히 차 타고 갈게. 아, 잘 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왔어. 귀여워.